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100번 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트에 100번 쓰고 100번 말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영상의 원고를 쓰는 날 기준으로 73일째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도전했었을 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어쨌거나 100일 연속을 채우자라고 하며 100일간 했었었고, 이번에는 무조건 하루에 100번 쓰는 걸 꼭 채우자라는 목표로 다시 실행해 오고 있답니다. 이걸 하면서 느끼는 많은 생각들 중 하나에 대해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노트에 적는 꿈들은 대부분 사소한 꿈들은 아닐 거예요. 작은 노력으로 뚝딱 이룰 수 있는 꿈들을 100번씩 100일 동안이나 노트에 쓰면서 간절히 바라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요. 우리가 적는 꿈들은 대부분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니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꿈들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적고 있는 꿈을 말하면 어디 네가 말하는 그때에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두고 보자. 헛짓 그만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 장 더 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그런 꿈들이지요. 혹은 네가 가진 능력 정도로 무슨 수로 그걸 이뤄? 라고 하기도 할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커다란 꿈인 거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모든 말들을 바로 제가 제 자신에게 먼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써내려 갈 때마다 제 머릿속 생각들이 엄청나게 저를 공격해댑니다. 네가? 네가 어떻게 그걸 이룰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거 못 이루면 사람들이 널 엄청 비웃을걸? 너 다른 바쁜 일들도 많지 않아? 근데 3, 40분씩 걸리는 이게 더 중요해? 이거 안 하고 그 일들 하는 게 더 성공하는 방법 아니야? 여러분, 시크릿을 하려고 이것저것 실행하는 처음 초반에는 우리도 꿈을 위해 뭔가 시도한다는 마음에 설레임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뭔가 막 잘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열심히 시도해봅니다. 100번 쓰기도 그 시도 중에 하나이고요. 하지만 꿈노트를 쓰기 시작하고 날짜가 점점 지날수록 맨 처음 노트에 꿈을 적던 간절하고 열정 있던 마음이 점점 거품이 빠지면서 현실적 감정으로 되돌아오고 기계처럼 펜을 든 손을 움직이고 있는 스스로를 느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내 꿈을 믿고 있는 것은 맞을까? 내가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온갖 회의감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은 모조리 꿈을 이룬 나에서 다시 현실의 나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제게 이 일이 의미가 없다며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이 제 하루 일과 중 1순위라고 할 거예요. 상황에 따라 오전에 못하게 될 때엔 어떻게든 밤에 잠들기 전까지는 무조건 하고 잡니다. 아무리 제가 글을 그저 100번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면서 쓰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냥 합니다. 감정이 하나도 집중이 되지 않고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해도 그냥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요, 그 꿈이 꼭 그만큼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그 행동에 부여한 의미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한 꿈이 예를 들어 나는 2028년에 100억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해봅시다. 사실 지금의 저는 이런 형태로 쓰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써야 한다고 하니 일단 정석대로의 방식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일단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스스로를 향한 공격들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얘기해 봅시다. 자, 노트에 그 꿈을 한 줄 씁니다. 나는 2028년에 100억 부자가 되었다. 마음속에 막 반박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보며 비웃습니다. 너무 괴롭지만 어쨌거나 다시 또 한 줄 씁니다. 나는 2028년에 100억 부자가 되었다. 내 안에 내가 내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 되겠어? 내 마음 역시 그게 안 될 수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다시 또 한 줄 씁니다. 나는 2028년에 100억 부자가 되었다. 마음이 말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데? 다시 또 씁니다. 나는 2028년에 100억 부자가 되었다. 야, 너 이거 할 시간에 나가서 배달하면 2건은 해. 그게 돈을 버는 거지.
다시 또 씁니다. 나는 2028년에 100억 부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 100번 쓰기는 실패한 걸까요? 감정을 이루어진 상태에 집중해서 그 상태를 느껴야 시크릿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떠올랐으니 이 100번 쓰기는 그냥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잠재의식 훈련 유튜버들이 말하는 시크릿이 안 되는 이유대로만 모조리 내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 내 꿈도 안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저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줄 한 줄 써내려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면 아주 즐겁습니다. 왜일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랑스러운 그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3명입니다. 한 명은 노트에 엄청 필사적인 표정으로 진지하게 꿈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그 바로 옆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다리도 딱 꼬고 앉아서 노트에 꿈을 쓰는 아이가 한 줄 쓸 때마다 부정적인 소리들을 해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은 그 둘에게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그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3번째 저로 나머지 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 눈앞의 풍경은 어떻게 보이느냐면 한 아이가 난 안 될 거야. 난 성공 못 할 거야. 성공하는 방법도 몰라. 난 능력도 없어. 난 그냥 이대로 있을래. 라고 하는 것을 한 아이가 계속 그 아이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서 주고 있는 거예요. 넌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야. 넌 멋져. 넌 능력자야. 내가 보는 너는 이래. 이만큼 빛이 나. 넌 분명 이렇게 될걸? 내가 알아. 그 둘이서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꿈노트를 쓰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기 힘과 가치를 모르고 긴가민가하는 여러분의 무의식에게 넌 이런 사람이야. 넌 대단해. 사실 넌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이 그냥 자꾸 쑥스러워가지고 에이, 너는 무슨 내가 어떻게 그래 하고 있는 것 뿐이랍니다. 아직 그런 칭찬의 말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손사래를 치는 거라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들이 일어나는 거랍니다. 그럼 그렇게 부정적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그렇다 치고 기계적으로 그냥 손만 놀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 간절함을 가지고 꿈노트를 쓰라고 했는데 암만 해도 나는 그냥 손만 놀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들 때 있으시죠?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엄마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를 키울 때 밥을 차려주시는 매 끼니마다 막 엄청 각 잡고 요리하고 영양 성분까지 다 고려해서 완벽한 식단을 내시지는 않죠. 그냥 매일의 반복되는 당연한 일상처럼 밥을 차려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상 속에서 성장하고 그래도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고서 어느 정도 몸이 커지고 나면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될 줄도 알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릴 때는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계속 해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의심이 들건 무의미한 손동작처럼 느껴지건 그냥 해보다 보면 시크릿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던지는 나에게 끊임없이 꿈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스스로를 사랑함에 있어서의 끈기 있는 실천 아닐까요?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는 행위가 아닐까요? 저는 100번 쓰기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의심의 질문이 떠올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다시 노트에 반복해서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제 행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무의식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넌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이루면 그 사람의 삶은 어쨌거나 자신이 행복해할 만한 성공을 이루어갑니다. 그저 단순히 타인이 정의해주는 성공이 아닌 스스로가 진심으로 행복해할 성공 말이에요. 그러니 시크릿을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들어서 내 시크릿은 실패했다고 포기하거나 자책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꿈을 적는 것을 내가 나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끊임없는 신뢰의 외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의식이 그것을 거부할 때는 그저 익숙하지 않아서 쑥스러워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는 그 아이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응, 나도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가 가진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넘치도록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나였습니다. 안녕.